도널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보이던 비교적 평화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공격적인 트럼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목요일에 대통령은 미국 군인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의 소형 선박이 있으면 사격해서 격침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워싱턴이 해군 압박을 강화하고 테헤란이 힘을 과시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나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두 척의 상선을 납포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양측이 누가 더 힘이 센지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이미 이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강력한 미 해군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으로 손꼽히는 미 해군은 이미 걸프 지역에 항공모함 3척을 집결시켰습니다. 곧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으로 최고의 저널리즘을 제공합니다. 믿고 보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긴장이 화변이 고조된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해군이 기뢰 설치에 관여한 이란 선박에 대해 주저없이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기뢰 제거 작전도 3배로 늘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무장한 남성들이 화물선에 오르는 영상을 공개했고 MSC 프란체스카와 에파미논다스 두 척의 선박이 허가 없이 해당 구역을 통과하려 했다는 이유로 억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밤새 영상을 방송하지 않았고 CBS는 해당 영상이 혁명수비대에 의해 공개됐으나 방송사에서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명령은 이란이 기뢰와 간접 공격으로 해상 운항을 계속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게시물은 미국이 인도양에서 유조선 마제스틱 X호의 납포를 확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선박은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납포되었으며 이란산 석유 밀수와 연관되어 있었고 중국 저우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미군이 선박 갑판에 올라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으며 미국에 따르면 이란이 이러한 무역을 유지하도록 돕는 해상 네트워크를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여전히 해상 운항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미국의 봉쇄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영TV에서 방영된 영상에 대해 복면을 쓴 병사들이 고속정에서 도착해 밧줄 사다리를 타고 MSC 프란체스카 선체에 소총을 들고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영상에는 두 번째 선박인 에파미논다와 관련된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란은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 속에서도 여전히 해협에서 전술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사건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통제력 과시와 선박 운항 위협, 테헤란의 사태 확대 의지를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입니다. 이 위기 중심에는 명확히 정의된 세력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트럼프, 미 해군, 펜타곤 그리고 워싱턴이 구축한 봉쇄 구조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사법부 그리고 선박 억류를 법 집행이라고 정당화하기 시작한 테헤란의 지도부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화물선, 유조선, 외국 선원들 그리고 세계 시장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립의 논리에 얽매여 있습니다. CBS는 필리핀 정부가 억류된 두 척의 선박에 탑승해 있던 15명의 필리핀 선원, 그때까지 안전하고 부상도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이미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람들, 실제 선원들, 실제 항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건 언제였습니까? 긴장이 4월 22일과 23일 사이에 뚜렷해졌습니다. 수요일에 이란이 해협에서 선박들을 공격했고 그중 두 척을 억류했습니다.
목요일에 도널드 트럼프는 해당 지역을 위협하는 선박에 대해 사격 명령을 내리겠다고 명확히 재확인하며 대응했습니다. 이 연속된 사건들은 이 지역이 행동과 대응의 악순환에 빠진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은 먼 위협이 아닙니다. 점점 더 공격적인 언어와 점점 더 좁아지는 실수의 여지 속에서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충돌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며 전 세계가 왜 주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르무즈는 병목 지점입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해역은 상업 항로, 에너지, 해상 보험에 대한 압박력을 갖게 됩니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언급한 기뢰 외에도 이란이 쾌속정, 미사일, 드론, 진지로 미 해군을 멀리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워싱턴이 기뢰와 기뢰 제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테헤란은 기회를 노린 공격과 선택적 억류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걸까요? 충돌은 대형 군함 사이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작고 빠르며 무력화하기 어려운 전술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충돌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해 온 걸까요? 평화 협상은 결렬됐고 미국의 봉쇄도 해제되지 않았으며 이란은 해협을 계속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헤란이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압류된 선박들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이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각 측은 바다를 강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경제적 압박을 통해 양보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테헤란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지 않으면 세계 교통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시장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목요일에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었고 장중한 때 2.5%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증시와 채권 시장은 불안하게 반응했습니다. 봉쇄가 즉각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미국은 무력을 더 강화하고 압류를 확대하며 이란의 어떤 움직임에도 대가를 더 높이게 됩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압류가 오르무즈 해협 인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호르무즈. AP통신과 로이터는 워싱턴이 이란 석유와 관련된 선박에 대한 추적을 오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인도양이나 아시아 인근 해역 등 더 먼 바다에서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더 폭넓은 전략을 시사합니다. 즉, 가장 폭발적인 충돌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란의 활동 범위를 줄이고 동시에 선박들이 주요 구매자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지입니다. 해협 감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은 전체 유통망을 장악하려 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해협이 노골적인 위협의 무대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항로를 위협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치명적인 위협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충돌이 심화된 것은 양측 모두 바다를 최대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화되고 내부 분쟁이 있는 피비린내 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으로 평가받는 미국 해군, 그리고 이미 걸프 지역에 세 척의 항공모함을 집중 배치한 그 강력한 미 해군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영상 후 댓글 확인으로 밀손 얼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